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와서 특히 코로나 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 왜 모아는 매출이 안 떨어지냐고. 모아를 대체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고생해서 나름 고생을 한 거거든요. 새로운 거를 막 자기 걸로 접목하고 손님들하고 여러 가지 뭐 트러블 없는 상태로 그걸 접목해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는 계속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오늘 말고 우리 내일을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고객은 안 도망간다고. 그리고 고객한테 자꾸 엎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고객이 이쪽을 관심 있게 보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당장 사장님 전 다음 달에 손님 다 바꿀게요 라고 하는 미용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미용실이거든요.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내 고객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고객은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하자라는 대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이 되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따라오는 게 있고 고객이 엄청 큰 부담을 느끼면서 따라오다 도망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 세련된 맛이 없거든요. 그냥 뭐 교육장에 가면 두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하고 복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몰아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현상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필요해진 게 생기는 거라고.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서 필요해진 게 생기듯이 손님들도 헤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을 해가면서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뭐 내가 뭐 미쳐서 보톡스 맞게 나이 들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것들을 헤어 쪽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육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그 교육하는 사람들도 자기 스승한테 또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일본의 기반을 가진 미용의 이론을 가지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일본은 한국하고 틀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최고 상향치까지 갔다가 떨어진 나라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팔아먹는 제품은 그 열쇠고리 같은 거밖에 없어요. 아직도 한국에서 클리닉 제품을 일본에 수입, 뭐 저희들도 카나토로 팔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수입을 해 손님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10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아마 한국 제품 다 바뀔걸?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좋은데 손님들한테 우리나라, 그러니까 손님은 이미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들은 아직도 메이드인 뭐 자펜, USA를 좋아하지만 대다수의 지금 소비의 주력으로 돼 있는 세대들은 어느 나라 제품이든지 제품만 좋으면, 제품력만 좋으면 비싸도 돈을 주고 사는 경험이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우리 라비아 샴푸 트리트먼트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크게 뭐 반발은 못 해도 마음속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뭐 그게 나갈 것 같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걸 손님한테 판매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미용실에 딱 파우치 5개를 전달해 주면서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 제품의 전판 가격이 싼 거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되게 싸게 생각되는데 보통의 미용실 입장에서는 저게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손님들 입장에서 비쌉니다. 근데 저게 팔렸어요. 팔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파우치 5개에서 손님이 주문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원장님들이 아무리 어디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뭘 많이 해도 판매하는 건 저보다 못할 거라고. 진짜로 마음에 원장님들만 없는 상태에서 그 고객 그대로 놔둬놓고 내가 들어가서 팔아버리면 지금보다는 몇십 배는 많이 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가로막아 버린 거거든요. 원장님들이 가로막아 버린 건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혹여 부담이 잘못돼가지고 이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거든요. 미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장사는 돈 많은 사람은 돈 절대 못 벌어요. 조절을 못하는. 예. 지금 같은 세상에 우리 이 고객들 특히나 20대, 30대들은 워낙에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가 안 와 있던 사람들 40대, 50대, 60대거든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요령이 있어요. 제가 저희는 그 메모리폼이라고 그 제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누구는 파마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용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만든 작은 배너가 하나 있어요.
40대고 50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파마는 안 나와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거든요. 미용실에 나왔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미용실 원장님들은 난 파마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그런 문제를 인지한 사람들은 이제 이 소득별로 쭉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번에 해봤는데 뭐 30만 원 주고 파마 해봤는데 50만 원 주고 해봤는데 뭐 이가자 박승철 화미주 가서 해봤는데 그때뿐이지 안 되더라. 원장님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보다 유지가 많이 되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열풍 교육들을 10여 년 동안 배웠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한 가지로 딱 집어냈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로 그때만 보여주면 되는 그 기술로만 지금 매달려서 15년을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반은 그겁니다. 아, 파마약은 더 이상 안 바뀔 거야. 발전되지 않을 거야. 클리닉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거야. 그 상태에서 같은 조건에서 파마를 하게 되려면 그럼 사람의 기술,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얼마 받을 건데. 장인들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뭐 독일도 그렇고 장인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은 장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변해가면서 머리 쓰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들이라고요. 왜 여기는 지득하게 앉아갖고 뭐 클리닉 하나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완벽하게. 빨리빨리 완벽하게. 근데 그 빨리빨리 완벽하게 되는 건 무조건 비싸게 돼 있어요. 그때 미용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면 돈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옛날 잘못된 이것들. 사람은 오래 앉혀놔야지 그 정성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건 개발도상국가 시대. 지금 죽어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마사지를 하러 가도 10분 만에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몸을 케어를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손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니까 더 좋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서 가진 않지만 그런 메뉴가 다양하게 붙어 있으면 그걸 운영하는 그 살롱은 돈 벌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요. 사람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화됐다라는 건 소비의 경험이 다양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파마만 다양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장님들은 당장의 파마는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원장님 같이 미용실을 운영을 10년, 뭐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객들이 얘기하는 건 그 파마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유지가 돼야지 뭐 내가 전에 파마를 하면 한 2달 갔다 그러면 2달 유지가 안 되는데 2달 유지가 돼야지 그게 그 미용실이 완벽한 차별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인지를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의 파마는 왜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요? 건강한 사람의 뭐가요? 파마의 기본 원리만 안 돼요. 파마는 시스테인 결합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거잖아요. 시스테인이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머리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치워보면 눈 감고 말아도 올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문제잖아요. 근데 손상이 많은 경우는 단백질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뭐 수분도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노하우로 파마를 잘해준다고 해도 집에 가서 2, 3일 있다가 다시 풀려버리는 이유는 원래 모발 자체에 단백질이 없는 거죠. 그럼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10수년 동안 강사들이나 여러 미용하시는 분들이 시도를 했는데 클리닉 제품으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 건너가지고 요즘 다시 그런 가는 모발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머리를 직폼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론상으로 맞아요. 그 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품이 등한시되어 있는 지금 미용업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미용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뭐 난 이 미용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모든 역량을 미용실에 다 투자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40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중요하지만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복잡한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와서 여기 잠시 살펴봤는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촐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평범한 미용실의 모습이거든. 이러면 돈 벌어갖고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장사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하게 단촐하게 딱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 미용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의 경험이 20년 이상 10년 이상만 되면요 강산이 변했잖아요.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가지의 메뉴가 없어도 한 2가지 정도만 있어도 모든 고객을 다 상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장사 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월말에 막 결제 막 이런 거 하러 다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매출은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원장님 이제 뭐 교육을 그렇게 받으러 다녀 세미나나 뭐 이제 뭐 새로 나온 거 안 받아도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면 편해져야 되는데 이 미용실은 경험이 쌓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커트를 막 열심히 추가적으로 더 배우러 이런 걸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 저는 박수 쳐드리거든요. 미용은 결국 커트에 싸움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커트는 큰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 두피 유행한다 그러면 두피, 뭐 모발 유행한다 그러면 모발, 복구한다 그러면 복구,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건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건 안 배워도 된다고. 제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파마나 염색에서 고객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 고객을 딱 묶어놓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대원통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모발이든 두피든 복구든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력해야 될 건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고객을 잡아놔야 된다. 고객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거 무용지물 되는 거니까 손님을 빠져나가지 않게 나한테 묶어놓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서 고객부터 묶어놓고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묶어놓고 있는 사이에 대원통상에서는 와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뭐 타이트하게 붙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 작업을 해주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머물러져 있는 고객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판이라는 건 제가 항상 쉽게 농담삼아 그러거든요. 손님이 6만원짜리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손님의 숫자는 전에보다 줄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라비아 트리트먼트를 하나 팔아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6만원에다가 9만원의 추가 지출을 한 것 같잖아요. 고객은 어차피 사야 되는 거 여기서 사버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원장님 저 따라서 제품만 잘 팔아도 지금 매출 2배까지는 어렵지 않게 따라 올라간다. 근데 그 제품 파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품만 갖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라비아 샴푸 트리트먼트가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딱 농축해갖고 미용실에 보여줬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그 대원통상하고 이런 관계가 조금 엄청나게 타이트하는 미용실들은 제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제가 진짜 시키는 대로 했고 그렇지 않은 미용실들은 원장님이 써보지도 않고 손님한테 그냥 줬다 그러더라고요. 주문이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체험을 통제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체험을 통제한다는 말은 원장님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체험을 통제를 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샘플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그 5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용실들이 그 샘플 5개에서 하나에서 2개가 주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물건이 16만 2천원짜리가 주문이 나온 매장이 있어요. 아니면 주문이 안 나왔다고 해도 와, 이 샴푸 되게 좋다. 이 트리트먼트 되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막 되는 것들은 제가 다니면서 원장님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저렇게 진행하고 제발 그냥 주지 말라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제품을 우리 미용실에서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주라고. 바로 사가는 거는 되게 무리한 얘기일 거라고. 집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잊지 말라고. 정말 VIP 고객이고 좋은 고객들한테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파우치를 좀 받아가지고 하나가 되든 2개가 되든 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사는 사람들한테도 트리트먼트 파우치를 주지 말고 샴푸 트리트먼트 같이 들어있는 걸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면 그 고객이 기억하고 있다가 샴푸 떨어지면 이 샴푸 사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건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까지 되는가 하면 그분들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모든 헤어 제품들이 우리 미용실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우리한테 써준다고요. 그리고 그건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이 우리 미용실에 손님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한테 쓰는 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 손님한테 그렇게 소홀하게 안 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커트 요금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커트 요금을 5천 원만 올려주잖아요. 거의 그 커트 손님이 미용실에 거의 50% 이상이거든요. 5천 원에서 만 원만 올리면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커트 요금을 올리는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용실들은 다른 미용실이 했던 거 그대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차별화되거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스케일링을 하든 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손님들이 다 오면 커트를 한 번 쳤을 때 제품을 주면 내가 손해니까 대부분 커트는 3번에서 5번을 세트로 그냥 묶어버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품을 주라고 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제품을 주게 되면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막 이 테크닉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단가는 올라갔는데 나는 이 고객은 인지를 하기로 나는 비싸게 오른 상태가 아닌 DC 받은 상태인 거거든요.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올랐는데 또 할인을 받은 거거든요. 미용실 입장에서 계산기를 딱 때려보면 파마 요금, 뭐 클리닉 하나 잡을 거라고 막 하는 것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커트 손님이 한 달에 그 달에 들어오는 커트 손님들한테 딱 5천 원만 더 받으면 무리한 복구 클리닉 안 해도 되고, 그게 제가 미용실에 다니면서 해주고 싶은 장사라는 거거든요. 장사를 좋게 얘기하면 경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장사꾼이고 미용실도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들은 현실하고 벗어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게 하면 되거든요.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넌 머리 이러니까 뭐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면 하라고 하면 고객은 이탈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 여기서 쓰라고. 그건 네가 제품을 구매하는 선택지를 하나를 더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샀을 때 정말 너한테 정말 맞는 제품을 줄 수 있는 살롱이라는 게 계속 입증이 돼요. 체험을 통해서 계속 입증이 되면 고객이 제품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런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앙코레라는 제품을 많이 쓰는 미용실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꿔준 게 아니고요. 그걸 왜 안 팔아? 파시라. 만약에 원장님이 그 제품 안 팔면 그 손님 다른 데가 살 거라고. 다 두고 새로운 제품 팔려고 손님들한테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메뉴는 줄여야 되는데 제품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옛날에 원장님 기억하세요? 옛날 댕기머리 샴푸? 근데 지금은 댕기머리 샴푸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비슷한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용실은 파마, 염색에 관련된 제품들은 가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홈케어 제품들 하나도 안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샴푸는 5가지가 있어요. 트리트먼트도 한 5가지 있었어요. 에센스도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미용실 5가지가 메이커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모발이나 두피가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뭐 강사하고 뭐 그런 제품 교육하면 100%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용실들은 메이커만 5가지지 5 성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건 장사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는 저도 제품을 예전에는 진짜 우리 질서가 다 빠질 정도로 제품을 다 팔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것도 좀 핑계잖아. 미용인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 있거든. 홈쇼핑에서 파니까 고객들이 대량으로 사고 안 사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막 가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고객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해버렸었는데 그 안에 미용실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보통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 주변에 애들도 그렇고 하는 말이 그냥 말하기 싫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이유에서 포기를 하고 제품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제 권하지를 않는 거죠. 권한다기보다는 고객들이 사게끔 이제 하지를 안 영업을 하는 해줬어야 거예요. 영업을 안 되는데 하는 근데 거지. 이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있잖아요. 원장님들은 어씨 팔아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잖아요.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우리 미용실이 어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딱 만들어주고 영업을 시켰으면 따라왔을 겁니다. 제가 이미 10몇 년 전에 화요일마다 교육장에서 그 얘기를 뭐한 3시간씩 화요일마다 그 교육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서 다른 산업들에서 이미 벌어졌던 얘기들을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가는 방향인데 우리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제품 잘 팔아야 되는데 제품을 막무가내로 팔면 안 될 거라고 손님들한테 맞게끔 스타일링을 어떻게 접근해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고객은 바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사고 그게 아니고 집에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까 그거 다 쓰고 살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급해. 흑백 논리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기다리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고객한테 그 사람에 맞는 걸 자연스럽게 체험을 해주게 되면 고객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거 좋네?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바로 살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 보통 그 고객한테 써주는 거는 싼 거 쓰고 판매하는 것만 이렇게 다 지내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정성이 판매가 안 떨어지죠.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 예전에 샵에서 쓰는 거 내가 판매할 거를 이제 고객한테 사주고 그게 또 함정이 빠지는 게 원장님들의 상태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양성이라는 것만 조금만 생각해주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까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모발하고 두피상 이 제품을 써야지 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로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처음 시작 막 그 제품 같은 거 뭐 교육시켜주고 막 하면 본인도 어색하고 받는 고객도 어색하거든요. 그게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싹 바뀌어 있어야지 고객도 자연스럽게 어느덧 보니까 나 미용실에서 제품 다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원래 제품 다 사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돌파구는요 제품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용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제품 판매에 그렇게 주력을 못했던 이유가 판매 금액이 이익이 너무 작은 거잖아요. 내 노력에 비해서 솔직히 파마 염색은 그냥 와서 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품 하나 팔려고 그러면 특히나 조금 특별한 제품을 팔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팔았는데 달랑 2만 원 남고 이러면 이 나한테 들어오는 보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얘들 전파를 좀 그래도 해라 이러면 하는 말이 네가 뭐 하나 팔아보려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원장님 옛날 사람들이 후배들 조진 거예요 인생을. 경쟁자들이잖아요.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세뇌가 되버린 거거든요. 잘 팔아야 옛날 사람들 훨씬 더 잘 팔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잘 팔아먹었습니다. 후배들을 계속 세뇌를 시킨 겁니다.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근데 또 70년대생,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까지 복만은 진짜 복이 엄청나게 많았던 세대입니다. 인구가 엄청 많았던 시대가. 그러니까 안 팔아도 벌어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저주의 세대로 바뀔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완벽하게 은퇴 10년 후가 되면 거의 다 은퇴할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그나마 5만원씩 10만원씩 썼던 사람들이 과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같이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제가 그래서 두피 있는 제품 싹 다 치워버리라고. 안 할 거라고. 여자들한테 집중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 탈모 거의 없어요. 집에서 관리하는 제품, 그러니까 홈케어 제품들로 스캘프 샴푸나 두피 샴푸로 접근해서 그렇게 팔아놔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주받은 세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평생 엄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세대는.
그럼 가만히만 있는데도 막 인구가 늘어나고 한국이 막 발전하면 소비가 막 발전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을 번 거는 맞아요. 열심히만 돈 벌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우리 주력 고객들이 이제 계속 은퇴하거든요. 은퇴를 해버리면 한국은 이 복지 체계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 삼성 다녔던 사람도 뜬금없이 딱 은퇴를 하게 되면 퇴직금 그거 달랑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50년을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계산기 가지고 하루에 10,000원씩만 써 이렇게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녔던 그 시절에 월급만큼 벌어내려고 자영업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버텨내는 거지만 닭집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자영업은 시작해서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뚝 떨어지잖아요. 뭐 월급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던 사람들도 자영업 세계로 딱 들어오면요 100만 원도 못 법니다.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어요. 커피숍 만약에 주변 지인들이 은퇴하고 커피숍 차린다 그러면 전부 다 말리거든요. 너 미쳤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객들의 문제로 딱 대두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나마 컴프로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여자들이 돈을 벌게 되고 이제 남자들은 은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살기 위해서 내 거를 다시 더 세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유망한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그게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어져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앞으로도 더 유망한 업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얼굴은 엄청 팽팽하고 진짜 젊어졌다고 치자. 머리가 와 엉망이다. 그 머리에도 보톡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메모리 폼을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요. 그건 젊은 애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돈을 벌지 않는다 그래도 요즘 여자분들 되게 사회활동 많거든요. 남자는 은퇴하면 그게 끝인데 여자분들은 아저씨 은퇴해도 훨씬 더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그 열펌 잘하는 미용실들이 70대, 80대 되신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파마해주고 30만 원씩, 5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겨야 되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고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갖고 좋은 걸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로 경영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단톡방에다가 그동안에는 제가 안 하다가 책 좀 읽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스터디를 할 거거든요.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쓰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10번 갈고 2번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용하시는 분들이 책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거의 안 읽었거든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계속 단톡방에 얘기하는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시라고. 요즘 서점 되게 잘 해놨잖아요.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경영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오라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가지고 적용할 수도 없을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저 복잡한 얘기를 뚜렷하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한 10분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랫동안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 또 뭐 뉴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아는 거고 아 이걸 미용 쪽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제가 4차원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용에 관련된 지금 흘러가는 막 얘기 막 하고 있는데 혼자서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4차원 되거든요. 다그톡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이제 접목하는 게 그거지. 그렇게 접목을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하고 하려고 하니 뭔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막 접목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생각이 사람이 많아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저런 내용들을 여자분들 보고 읽으시라고 했던 이유가 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이제 들을 건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국어책을 읽으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듯이
제가 문 잠깐만 좀. 아 예.